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과적 차량. 도로 파손은 물론 적재물 낙하로 인한 2차 사고까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과적 차량이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 요 과적 차량인데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네. 바다 쪽이라서 바람이 매우 많이 불거든요. 이제 좀 휘청휘청 거리니까 제가 위험해서 찍은 건데 매우 위험해 보였어요. 정말로 많이. 위태로운 과적 차량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화물칸 뒷칸 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닫고 이거 펼친 상태로 짐을 올려놔서 무섭죠. 아무래도 가까이 붙으면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만 아찔한 게 아닙니다. 실제 과적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들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거운 화물들이기에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불시 단속을 하는데요. 과적이 의심되는 차는 불러 세운 뒤에 바퀴 밑에 측중기를 넣어서 무게를 확인합니다. 도로법에 제한 기준이 있거든요. 총 중량은 40톤이고 축하중은 10톤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으면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맨눈으로 과적 차량을 잡아내는 단속반 직원들. 이 차는 한눈에도 적재량을 초과한 듯 보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적이에요. 11톤이 넘었잖아요. 여기 6,200 반대쪽에 5,100 나왔거든요. 양쪽 바퀴의 무게를 더한 축하중이 10톤이 넘었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나와서 하루 20몇만 원 아까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그래 이거 하마. 그러니까 이거 오일 하나만 하나니까. 운전자들의 반발이 심해도 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문입니다. 승용차 11만 대 지나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파손에 있어서는 거의 얘들이 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때문에 연간 760억 원가량의 도로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많이 싣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현장에서 이제 많이 나가야 10탕 나갈 걸 9탕으로 보내려고 한 달에 더 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실어 우리는 차에 물이 가는데 왜 많이 실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만 실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 안 와도 된다고 올 차 많으니까 일 오지 마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한다는 운전자들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짐을 운반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화주보다 운전자의 처벌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과적에 대한 잘못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화주까지 같이 처벌해야 돼요. 더 많이 실으라고 한 그 화주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과적은 예방될 수 있습니다. 과적 방지를 위해서는요, 화주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더 이상의 과적은 없어야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찰나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였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 가드레일에 들이받고 차가 돌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제보자의 차는 폐차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으로 2차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1차로가 비어 있어요. 1차로 비어 있어서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뒤에서 이런 우와! 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상대차. 제보자 피하겠습니까? 못 피하죠? 상대편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과실이 60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과실이 40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보자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40% 있다. 상대는 제보자가 60% 있다고 그러나요? 제보자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차선을 바꾸고 들어왔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내가 끼어들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40대 60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상대 측은 자기가 먼저 차로 변경에 들어오는데 제보자 차가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자기의 진로 변경을 방해했다. 이런 거군요. 제보자가 깜빡이는 켰나요? 저는 정상적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를 켜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하던 과정이었고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음악 소리 때문에 방향 지시등 소리가 묻혀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 뒷차의 블랙박스 영상 보면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아, 뒷차가 블랙박스가 없다고요? 하하,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제보자의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로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저 뒷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차선이 한 칸, 두 칸, 한 40m 되는데요. 그런데 저 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시간이 1초, 2초도 채 안 걸립니다. 만일 제보자가 깜빡이를 안 켰다 하더라도 5, 60m 앞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도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보자가 깜빡이를 안 꼈으면 제보자에게도 10 내지 20%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깜빡이 켰다 그러면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급해도 과속은 금물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른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그때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더니 1차로를 주행하던 차와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3차로에 있던 제보자의 차까지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피할 틈도 없이 일어난 3중 추돌 사고입니다. 갑작스럽게 차로 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오니까 그렇게 밟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부딪힌 사고였거든요.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참 당황스럽고 난감했어요. 사고 직후에도 사고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는 18톤 화물차에 18톤 짐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이거 뭔가요? 뭐가 튀어나오네. 뭐가 튀어나오고 이런 뒤에서 또 아이고 이런 와 아니 앞에 1톤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1톤 트럭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뭐가 튀어나온 건가요? 트럭에서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고의 원인, 트럭에서 튀어나온 바퀴였습니다. 바퀴를 피하려다가 추돌 사고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런 바퀴를 평소에 점검을 잘해야죠. 달리던 트럭에서 바퀴가 튀어나온다고 저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트럭이 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100% 과실이 있는데 세대차를 다 물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대요. 그렇죠. 과실은 당연히 100대 0이죠. 1톤 트럭이 바퀴가 빠뜨린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여기에 관련된 차들 모두 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원만하게 모든 손해배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1톤 차가 그 책임보험 1인 한정으로 돼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무보험 형식이 되는 거죠.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책임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보자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대방 쪽은 돈이 없다고 보상을 못 해준다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비를 들여서 차 수리를 하고 지금 운행 중입니다. 1,000만 원 가량의 수리비는 제보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자에게 돈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는 100대 0으로 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지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평소에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혹시 나사가 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바퀴 삥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차 점검은 물론 평소에도 주행 전 차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